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그의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은 25살 연상이고 마크롱 대통령과 브리지트 여사는 학생과 교사의 관계였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세계 언론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는데요. 남녀의 새로운 연애, 결혼관에 긍정적인 찬사도 있는 한편 부정적 의견도 많습니다. 최근 연애관과 결혼관을 보면 사람만 좋으면, 더 나아가 안정된 직장과 재력이 있으면 나이 차이가 무슨 대수냐 하며 꼭 연예인들만이 아닌 일반인들도 나이 차이가 많아도 맺어지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오늘 소개드릴 사연의 주인공 아키토 씨도 우연히 한국으로 왔다가 19살 많은 한국 남자와 만나게 된 사연인데요. 해외 커뮤니티 사이트에 화제가 된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생 아키토라고 합니다. 지금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한류 바람이 불고 있는 건 아시죠? 저와 제 친구들도 다를 바 없답니다. 매일 유튜브로 한국 드라마를 보고 또 K-팝 아이돌 소식도 공유하며 한국으로 꼭 유학 가고 싶다는 소망을 나누고 있습니다. 대학생 정도 되면 한국으로 자주 놀러 가도 될 법도 한데 저희 집은 분위기상 한국으로 간다는 것을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바로 저희 아빠는 우익단체에 있거든요. 일본의 우익은 한마디로 보수적 우파 전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아빠는 우익이라는 말 대신 민족파, 애국자로 자칭하시기도 합니다. 아빠가 속한 단체는 정확한 역사인식 기반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우리 집에서는 그런 말조차 못 꺼냅니다. 평생 그런 줄 알고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챙겨 오셨으니까요. 제가 크면서 충돌이 잦아졌습니다. 한류에 빠져서 한국 드라마와 음악에 심취한 저를 보고 아빠는 혀끝을 찢찢 차셨죠. 특히 제가 아빠의 뜻에 따라 동아시아과를 진학하면서 아빠가 가진 잘못된 역사관을 말씀드릴 때마다 학교에서 뭐 배웠냐로 시작하셔서 급기야 전공 교수님께 아이들을 똑바로 가르치라고 전화를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럴수록 부녀 사이는 골이 깊어졌습니다. 아주 그냥 지긋지긋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한국 대학교와의 교류를 진행하면서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간 학교를 크로스하여 다닐 수 있게 교환학생을 선발한다고 했어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경제적 능력을 갖출 필요 없이 아빠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무조건 교환학생이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학교에서는 3년간의 성적과 교환학생 지원서를 받아 점수를 매겨 우수 성적 순으로 10명을 뽑는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1년 동안 무엇을 배울 계획이고 어떤 커리큘럼으로 진행할지 진지하게 생각한 후 교환학생 신청서를 신중하게 작성했고 운이 좋게도 10명 안에 들어서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죠. 그토록 고대하던 한국이라니 저는 결정 소식을 듣자마자 친한 친구들과 함께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빠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최종 합격이 되기 전에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굳이 말해서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아 이 과정을 아빠에게 말씀드리지 않았거든요. 엄마는 괜찮다며 어차피 겪을 일이니 잘 지나가 보자고 했습니다. 예상대로 아빠는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배워 처먹었길래 한국으로 가냐고, 그리고 한국에서 배울 게 뭐가 있냐고 하셨죠. 그곳에 가면 일본인을 심하게 차별 대우할 텐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냐고 말입니다. 교환학생 취소하겠다고 당장 학교에 전화하시겠다는 것을 엄마와 저는 뜯어말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아빠가 아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무조건 교환학생으로 공부를 하러 갈 것이고 최대한 한국에서 취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빠와 더 이상 살기 싫다고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해버렸고요. 아빠는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저도 눈물이 줄줄 나왔어요. 다 큰 자식 고집을 어떻게 꺾냐며 엄마는 아빠를 설득했지만 아빠의 귀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저의 출국날이 다가오는데도 부녀지간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아빠는 아직 허락하지 않았다고 계속 얘기하셨고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아빠가 진짜 끝까지 반대하시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도 들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어도 저는 아빠 말씀을 거역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요. 초조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한국으로 갈 준비를 해가고 있는데
아빠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당부하셨습니다. 한국 가서 공부만 해라고 말입니다. 고집을 피우니 보내주겠다만 지금처럼 드라마 보고 놀러만 다니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 친구들과도 자주 어울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들 마음 한켠에는 일본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이 남아있어서 언제라도 저에게 테러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요.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고 하셨죠.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아빠를 보고 아, 정말 우리 아빠는 잘못된 역사의식의 피해자시구나 싶었죠. 왜 아빠는 제대로 알아볼 생각을 안 하셨을까요? 어쨌든 교환학생 허락을 받은 저는 매일 부모님에게 일정을 보고한다는 조건을 걸고 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국은 더 멋진 나라였습니다. 웅장한 현대식 공항에다 최신식 AI 로봇이 공항 내를 활보하고 전 세계 명품이 모인 면세점은 휘황찬란했으며 리무진도 공항철도도 모든 것이 대중의 편의를 위해 섬세하게 신경을 썼더라고요. 저는 공항 사진부터 아빠에게 메신저로 사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배정받은 기숙사에 짐을 풀고 도서관 위치부터 알아봤죠. 아빠 말대로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한 학기를 열심히 보내고 있는데 한국 친구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도 방학 동안 서울 경기 지역을 돌아다녀 보고 싶었고 일도 조금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과 친구인 정선이가 어학원에 강사로 일을 해보는 것을 추천했어요. 일본어 강사로 말입니다. 반학기 정도 지나는 동안 배운 한국어로 수강생들과 충분히 대화가 될 것이라고 했죠. 그렇게 전 서울에 있는 한 어학원에 단기 강사로 일을 하기 시작했고 학생들의 테스트나 보조학습이 필요할 때 돕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원 원장님은 젊은 남자분이셨는데 어학뿐만 아니라 글로벌 마인드와 비즈니스 쪽에도 사업을 확장하셨어요. 원장님은 수강생들에게도 인기가 많으셨습니다. 준수한 외모, 친절한 태도, 고급스러운 매너까지 두루 갖춘 분이셨죠. 강사이자 학생인 우리의 신분에 맞게 일을 적당량으로만 주셨고 다른 어학 공부를 원하면 기꺼이 도와주셨죠. 가끔 강사들에게 식사비를 지원해 주시기도 했어요. 방학 동안 저는 원장님을 매일 보며 강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될 때 하나 둘 강사들이 다시 학교로 복귀했지만 저는 어학원에 계속 있고 싶었습니다. 원장님이 어학원을 운영하시는 것을 돕고 싶었고 매일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 좋은 선배들이 있었음에도 저는 원장님에게 끊임없이 인생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는 원장님 덕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죠. 역사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명백하게 한국에 잘못한 일이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하는 건 맞지만 한국에 온 그 아랫세대에게까지 나쁘게 굴 이유가 없으니 한국에서는 안심하라고 했죠. 원장님은 결혼 후 성격 차이로 이혼한 지 3년이 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도 오후에 어학원에서 강사 활동을 계속하게 되면서 우리 관계는 급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장님을 처음 만났을 때 35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네, 그는 매우 동안입니다. 실제 나이는 43살이었거든요. 저와 원장님과의 관계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일본인 친구는 우리 관계를 보며 악평을 늘어놓았지만 한국인 친구들은 부정적인 언사보다는 긍정적인 말로 저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특히 룸메이트 정은이는 제가 원장님이랑 있으면 항상 행복해 있고 둘이 잘 어울린다며 나이 차이만 극복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커플이 될 거라고 북돋아줬죠. 우리 관계에 대해서는 원장님도 처음엔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한참 어린 여자친구가 있는 것이 그의 정서에도 맞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저의 꾸준하고 바른 태도로 그에게 임하는 모습, 그리고 끈질긴 구애로 못 이긴 척 넘어왔습니다. 주위에 거부감 있는 시선도 제가 다 걷어냈습니다. 원장님은 어린 여자가 왜 이렇게 당돌하냐고 했지만 아마 아빠에게 알게 모르게 배운 나만의 고집이지 않을까 싶어요. 1년의 한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저는 원장님께 일본을 잠시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부모님께 딸 잘 살고 있다고 얼굴은 보여드려야 되니까요. 그 이후 같이 인사를 가자고 했죠. 한국에 돌아온 저는 퇴근 중인 아빠를 기다렸습니다. 아빠와 또 두 번째 큰 전쟁을 치르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1년 전의 저와 분명 달랐습니다. 아빠의 반대는 마음이 아프지만 제 결정을 바꾸는데 영향이 없으니까요. 간만에 가족과 조용한 식사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가 오고 갈 법도 한데 조용해도 너무 조용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자고 제가 먼저 제안할 정도였습니다. 1년 만에 온 딸이 보고 싶지도 않으셨을까요? 1년 전 저의 무례함에 아직 화가 나신 걸까요? 하지만 곧 아빠가 먼저 입을 떼셨는데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매일 보낸 어학원의 사진 잘 봤다고 하시면서 처음엔 어학원 사진을 보내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 남자가 사진에 계속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하셨죠. 저는 순간 흠칫했습니다. 자연스레 강의장이나 사무실 사진을 찍어서 보낸 것뿐인데 저도 모르게 원장님이 찍힌 사진을 많이 보냈었나 봐요. 매일 계속해서 어학원 사진 그리고 원장님이 있는 사진을 보고 아빠는 직감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가족들이 모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막상 아빠는 그걸 알고도 당장 전화해서 오라고 하시지도 않았다는 걸 알고 나니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빠는 네가 자꾸 한국으로 간다고 해서 왠지 너를 영원히 떠나보낼 것 같아 겁이 났단다. 너가 한국에 간 다음에 아빠도 한국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해봤고 그리고서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한동안 말없이 지냈단다 라고 하셨어요. 저의 일을 계기로 아빠는 진실이 무엇인가를 다시 되짚어보게 되었고 역사관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관도 많이 바꾸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고집으로 인해 가족이 힘들었던 점에 대해 사과도 하셨습니다.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아빠와 싸워왔고 오늘 그 전쟁의 마지막을 찍을 것 같았는데 아빠의 한없는 아량에 그저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사람이 바뀌려고 마음먹으면 정말 한순간에 바뀌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남자친구의 나이와 이미 한번 결혼했던 사람이란 사실도 다 말씀드렸어요. 아빠는 반대하고 싶다는 솔직한 마음을 내비치면서 결정은 저한테 있다는 것을 강조하셨죠. 어느 부모가 꽃다운 나이의 딸을 중년이 되어가는 돌싱에게 시집 보내고 싶겠냐고 그건 네가 이해해야 할 부분이라고 하셨죠.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다시 한국의 어학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나라 그리고 19살이라는 나이 차이. 저는 원장님과 지혜롭게 헤쳐나가면서 사랑을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저의 사랑을 응원해주세요. 극우파 아버지 밑에서 자란 일본인 아키토 씨가 19살의 연상 남자와 사랑에 빠진 영화 같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프랑스 대통령도 25살 연상과 결국 결혼에 성공했다고 하니 사랑 앞에 나이는 중요하지 않은가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동 돋보기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 싶은 사연을 공식 메일로 보내주시면 신중히 검토하여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